오면 다양한 공동체를 만날 수 있는데요. 무지개비 공동체 이야기 무공이 그 14번째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공이 진행을 맡은 김영입니다. 길고 긴 연휴 때문인지 5월도 벌써 절반이 지났는데요. 여러분은 황금 연휴 어떻게 보내셨나요? 부모님 찾아뵙고 가족 여행 떠나고 해외로 나갔던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다들 일상으로 돌아오셨나요? 끝나버린 연휴가 아쉽다면 무공이에서 놀멍시멍 축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려고 해요. 오늘 무공이가 만나는 공동체는 1년 내내 활동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맘때 특별한 목적을 위해 뭉쳤다가 다시 흩어지는 해쳐 모여 공동체인데요. 그 특별한 목적이란 바로 초록축제라는 행사를 잘 치러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이름은 초록축제 준비위원쯤 될까요? 그 중에 한 분이신 산안마을 이경묵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사실 올해 저도 준비 과정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진행자로 초대 손님과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이경묵님. 네, 여기서 뵈니까 너무 더 반가운데요. 네, 안녕하세요. 산안마을 이경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라디오 처음이시죠? 예, 지금 너무 긴장되네요. 그죠. 게다가 보이는 라디오를 하니까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고, 경무님도 그렇고, 긴장되지 않도록 우리 청취자분들, 네, 많이 응원해주세요. 경무님, 우리 경무님 소개를 잠시 좀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1회 초록축제 준비위원회 집행부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평소에는 산안마을에서 유정란 생산하는 일, 주로는 여기저기 공급 배달 다니고 아니면 시설 관리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산안마을을 조금 소개하자면은 사업으로는 양계를 주로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족이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살고 있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산안마을이라고 하면 무소유 공동체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역사가 깊고 유명한 마을 공동체인데요. 그럼 산안마을과 초록축제는 어떤 관계가 있어서 이게 산안마을에서 초록축제를 네, 초록축제와 인연을 맺고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해요. 예, 초록축제가 올해로 21회니까 제가 이번에 그 라디오 녹음한다고 해가지고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초록축제 시작이 2001년이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초록축제의 전신이 되는 거저축제라는 게 있었고, 그거는 산안마을에서 주관하고 산안마을 멤버들이 주로 이제 만들었던 축제인데, 그게 86년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축제가 산안마을 자력으로 하기 힘들어지면서, 몇 년을 쉬었는데, 그때 산안마을의 거저축제에 오셔서 이렇게 경험을 해보신 지역분들이 이거를 화성에서 해보자 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화성의 초록축제라는 이름으로 발전돼서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를 저도 이번에 배웠고요. 어렸을 때 기억이 또 있습니다. 네, 산안마을에서 거저축제로 시작했던 이제 축제가 네, 초록축제로 이렇게 성장을 한 건데요. 80년대에 지금 축제라고 하면 굉장히 생소한 거잖아요. 요즘은 축제가 너무나 다양해지고 많아졌지만 그때 축제는 흔치 않은 축제여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았을 것 같아요. 어떠셨을까요? 기억을 좀 더. 그쵸. 제 어렸을 때 생각하면은 축제 하면 사람들이 정말 정말 많이 오셨어요. 몇 명 정도? 그러니까 뭐 듣기로 뭐 3,000명이니 와. 5,000명인지 뭐 5,000명이니 이렇게 들었는데 차도 많이 오고 그래서 저는 사실 어린 마음에 사실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무서웠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산안마을에 뭐 한 20에서 30명 정도 사는 마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는 축제는 사실 할 수 없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또 그 가치를 알아봐 주시고 지역에서 이렇게 함께 해보자라고 해서 그래도 뭔가 그게 모태가 돼서 여기까지 이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역사가 벌써 20년이라는 네, 시간이 흘렀는데 혹시 이 20년 된 초록축제의 그런
가치관 예. 그리고 그 과정들을 담아내는 어떤 이야기와 이렇게 글이 있다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예.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안 거고요. 네네네. 좀 초록 축제가 나오게 된 결성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오게 된 순서를 좀 말씀드리면은 화성시 향남에 제약단지가 있어요. 제약공단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근데 거기에 방사선 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역 이장님들이랑 그때는 화성시에 시민 조직이 따로 없었으니까 이제 시민들이 모여서 그 방사선 시설이 오는 거를 반대하는 활동이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그 반대 운동이 있고 난 뒤에 화성시에도 그때는 오산까지 포함해서 오산 화성에 뭔가 시민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요청이 생겼고 그 결과로 오산 화성 환경운동연합이 결성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환경운동이라는 게 보통 되게 어렵고 힘든 현장에서 안 된다, 더 이렇게 개선해라 이런 네거티브한 요소가 많이 담긴 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좀 더 즐겁고 뭔가 활기찬 시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또 이야기들이 많이 돼서 축제를 만들자. 그리고 그 축제는 초록축제, 초록산에서 하는 초록축제로 하자. 이렇게까지 발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에는 너무 짧아서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한 초록축제 10주년 때 그때 많이 준비하셨던 분들이 기록을 잘 남기셨더라고요. 그 중에 이덕규 시인님이 한 꼭지에 시를 써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읽는 걸로 초록축제를 만드셨던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가치를 담고 해봤는지를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시를 낭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부만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소꿉을 놀자. 이덕규. 그 옛날 소꿉 놀던 동산에 다시 옛 동무들 모였으니 우리 소꿉을 놀자. 저 만치서 오슬오슬 떨고 있는 초록의 손을 힘껏 잡아당겨 우리 초록으로 펄럭이자. 소꿉은 즉석에서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요술나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욕심껏 만들어 오늘 하루 가게를 차리자. 나무 잘 타는 사람은 과실을 가져오고 물고기 잘 잡는 사람은 생선을 가져오고 노래 잘하는 사람은 노래를 춤 잘 추는 사람은 춤을 추며 소꿉을 놀자. 오늘 하루 신랑각시가 되고 형제 자매가 되고 삼촌이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소꿉을 놀자. 그렇게 딱 하루만 놀아보자. 그리고 소꿉에서 깨어난 다음날 문득 어제 놀던 소꿉이 그리워지면 동무들아, 우리 그 옛날 뒷동산의 그 소꿉터에서 그리 멀리 떠나지 못한 거라. 그러니까 동무들아, 어제 놀던 소꿉이 그리운 우리는 여전히 참 이쁜 사람들인 거라. 이상입니다. 시가 너무 좋은데요? 네, 이번에 초록축제를 저도 같이 준비를 하면서 이런 초록축제 정신, 그 마음들을 어떻게 담아낼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선배님들이 너무 정리를 아름답게 해주셔서 순간 맞아요.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아마 이 초록축제는 화성에서의 시민사회 운동의 시작과 거의 맥을 같이 한다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맞나요, 제 생각이? 저도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진 시민 조직이 만들어낸 축제이기도 하고 하니까 진짜 저도 이번에 준비위원인데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갑자기 저도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네네. 네, 우리 선배들이 하셨던 이 축제, 그리고 저희들도 굉장히 책임감이 느껴지는데, 그럼 이 축제를 20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인생의 난관들처럼. 우리 초록축제도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고 그것들을 극복했던 경험들이 있다면 좀 그 시간들을 조금 이야기를 좀 부탁드려 볼게요. 뭔가 어려움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을 제가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네네네. 저도 축제는 꾸준히 참석을 해와가지고, 변하는 거는 네네. 지켜봐 왔거든요. 네. 축제가 변해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축제가 변하는 것도 있지만, 화성시도 변하고 있고, 오는 사람들도 변하고 있고, 뭔가 이제 변하고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은데, 하나는 초록축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해가 갈수록 최근 한 6, 7, 10여 년 동안은 계속 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초록축제 초창기에는 진짜 주차장이 되게 넓은 공간인데도 막 올 수가 없어가지고 길 따라서 계속 이렇게 줄 지어가지고 주차를 해서 오실 만큼 사람들이 많이 왔었고 주차 문제가 엄청 큰 골머리였는데 그 초록산을 결국 떠났잖아요. 근데 떠나기 직전 축제에는 한 처음에 한 3천 명, 4천 명 이렇게까지도 오셨던 것 같은데 마지막쯤에는 한 150명, 한 200여 명 정도까지 오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이유로 치자면 5월 5일 당일의 축제들이 이제는 얼마나 많아졌겠어요. 그리고 또 5월 때 되면 황금 연휴다 보니까 어디 축제를 가는 게 아니고 아예 다른 나라를 가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크게 작용을 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참 아쉽게 생각하는 건데 그 초록산이라는 공간이 정말 좋거든요. 근데 점점 제약이 많아져요. 뭐 불 피면 안 된다, 뭐 안 된다, 뭐 안 된다, 허가가 되니 많이 그러니까 그 공원을 사용하는데 제약 사항이 많아지다 보니까 뭔가 이 축제는 그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사람이 자기가 풀어놓을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어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제약이 많아지다 보니까 기획하는 데에서도 뭔가 활력 같은 것들이 좀 나오기가 좀 어려운 조건들이 계속 좀 늘어만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듭니다. 그럼 그런 과정들을 조금은 다른 형식으로 올해는 또 준비를 그러면 이제 하고 계신다고 알고 네, 있는데, 하고 있죠, 같이. 네네. 네. 그래서 올해는 어떤 컨셉으로 그럼 축제를 준비하시고 새로워진 것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우선 저희가 내세운 슬로건부터 네네. 말씀을 좋습니다. 드려야 될까요? 저희가 그 컨셉, 키워드 하나를 꼽자면 설레임. 설레임이라는 단어, 김영희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저도 그 단어를 보면서, 거기 가면 뭐가 있을까? 아니면은 내가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데, 뭘 보여줄 수 있지? 아니면 내가 보여주었을 때 사람들이 그거를 어떻게 경험할까? 그런 것들이 되게 설렜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은 키워드라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나를 풀어놓고, 나를 발견하며, 나를 만나는 장. 이렇게 해서, 어, 좀 더 나누어 보고, 나를 드러내보고, 다른 사람도 만나게 되는, 뭔가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 가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많이 그렇게 참여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들어보신 것처럼 우리가 많이 요즘 접하고 있는 축제들은 행사에 가까운 뭐 화성시나 아니면 경기도나 이런 큰 단체에서 하는 행사들에 가까운데 초록 축제는 정말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간 축제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네, 초록 축제에 뭐 집행부가 축제를 만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 초록 축제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러게요. 저는 그 주인은 누군가라고 했을 때, 조금 돌려 말해서 저희는 이렇게 이 준비하면서 나눈다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게 되는데, 저희가 뭔가 소유가 없는 축제, 거래가 없는 축제, 이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할 때 이 나눈다는 거가 갖는 그 느낌, 그 중에서 좋은 느낌? 예를 들면은 뭔가 돈을 나누고, 뭐, 권한을 나누고 이렇게 되면은 되게 뭔가 경쟁적으로 되고 폭력도 일어날 것 같고 뭔가 그런 느낌으로 가지만 대화를 나눈다거나 뭐 마음을 나눈다거나 사랑을 나눈다고 했을 때에는 굉장히 표현은 나누는 거지만 뭔가 많이 생기고 채워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축제?
그런 감성을 경험하고 음미해보는 어떤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데에서 참여하는 그 누구나 뭐라고 해야 되나 주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거죠. 네. 참여하는 그 누구나 경험하고 맛보고 뭐 그럴 수 있는 축제이지 않을까. 그래서 뭐 집행부가 열심히 뛰고는 있지만 또 누구나 또 함께 열심히 해보시고 싶거나 뭐 한다면은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 안에서 소꿉놀이를 하듯이 하루 네. 만에 하루에 소꿉놀이를 하듯이 놀다 가면 그 자체가 되게 일상에서 일탈 같은 경험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소꿉놀이 안 해본 지 한 40년은 된 것 같거든요. 저는 그 정도는 안 됐습니다. 네. 아마 이 청취자분들 중에 꽤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소꿉놀이 내가 언제 했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소꿉놀이 그 추억을 다시 더듬어 보면서 어렸을 네. 때 순수한 마음 그리고 사람들 간에 나누는 걸 네. 경험해 보고 싶은 분들은 이 초록축제에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초록축제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저희가 이제부터 저희 그 집행부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할 초록축제를 함께 준비해 오신 분들이 속해 있는 각종 단톡방과 여러 단체 뭐 SNS나 이런 곳을 통해서 포스터와 신청 링크를 배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초록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참가 신청서라는 걸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올 수 있고 혹시 이제 신청서를 작성하지 못했는데 오시더라도 현장에서 작성을 하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 축제의 취지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거나 이해를 하신 분들이 함께 이 장을 즐기고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데에서 지나가는 어느 분보다는 신청서를 받고 아니면은 거기 작성을 하신 분들이 오시면 이 축제의 취지라든지 어떤 즐거움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야, 그렇군요. 행사장을 지나가다가도 이 나눔을 같이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언제든지 그 앞에서 신청을 하고 난 같이 하고 싶어요 맞아요. 하면 오케이라는 거죠. 그럴 수 그죠? 있는데 사실은 우연히 지나가다 들어오기는 좀 애매한 자리에 있긴 있습니다. 행사장이. 누구나 이 축제의 나눔에 동참하고 싶다면 항상 열려 있다. 네. 네, 단 이제 신청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초록 축제 마지막으로 준비위원으로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뭘까요? 저는 축제에는 맛있는 게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직 먹거리 부스가 아직 많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준비를 더 해가겠지만 뭔가 먹거리 부스에 관심이 있거나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더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록 축제는 참여자들이 같이 나누는 거니까 나눌 먹거리들이 많아질수록 풍부해지는 거네요. 저는 축제 먹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초록 축제 그러면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걸 안 물어봤네요. 언제 열리나요? 어디서? 예. 그러게요. 초록축제는 6월 14일 토요일에 열리고요. 위치는 사남마을 구문천 1길 81. 이 주소지 여기에서 열리게 됩니다. 네. 혹시 이 금방 지나간 그 주소를 잘 기억을 못 하셨다면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셔도 되고 저희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쉽게 확인하셔서 찾아오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이영님, 초록축제 마지막 홍보 한 번의 기회를 더 드릴게요. 이때까지 홍보했지만 한 번 더 홍보의 기회를 드린다면? 홍보의 기회요? 네. 뭐라고 해야 되지?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네. 우리 초록축제는, 선배님들이 하셨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인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의 애정이 모여져 있어야 이 초록축제가 더 풍성해지고 또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많은 네. 분들이 관심 가지고 화이팅. 네, 애정을 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초록축제 저도 같이 집행을 하는 집행부의 한 사람으로서 초록축제에 애정을 가진 많은 분들을 예, 네, 예, 진짜 많이 만나고 맞아요. 네, 눈도 교환하고 마음도 맞아요. 교환하는 그런 네.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많이도 오늘 와주세요. 네, 많이 와주세요. 오늘 이렇게 초록축제에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산안마을에 대한 간단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우리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와주신 네, 이경욱님 네,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고 우리 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이런 처음 라디오 녹음이라는 걸 해봤는데요. 또 이런 신기한 경험을 해주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초록축제 많이 와주세요. 네, 우리 초록축제 때 같이 많이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경욱님 이제 우리 네. 안녕. 네. 또 봬요. 또 뵐게요. 축제에서 봬요. 축제에서 봬요. 네, 초록축제에 향한 그 마음 그리고 그 역사, 그 과정 그리고 지금의 시간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경훈님께 많이 잘 들었는데요. 초록산 향남 신도시 시대를 거쳐서 연어처럼 다시 고향으로 산안마을이라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21번째 초록축제라고 합니다. 한 번 더 알려드려야겠죠? 오는 6월 14일 토요일 10시 산안마을에서 개최됩니다. 요즘 지역마다 돈 쓰는 축제가 넘쳐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간이 주도하는 여느 축제와는 달리 분명 차별화된 경험을 누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 모처럼 많은 분들이 초록축제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만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돈이면 뭐든지 되는 세상에서 돈 없이 다 함께 즐거운 하루. 초록축제의 이런 상상력이 발칙하고도 참 멋지지 않나요? 우리 지역의 흥미롭고 다양한 공동체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무공이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궁금한 공동체가 있다면 언제든 그물코로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